중세 유럽에서는 고양이, 특히 검은 고양이가 마녀의 동반자로 여겨지며 대량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광범위한 마녀 사냥과 미신에 기반한 행동이었습니다. 중세시대는 미신과 마법, 마녀에 대한 믿음이 팽배했던 시기로 특히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마녀 사냥이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녀가 검은 고양이를 통해 악마와 소통한다고 믿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고양이가 마녀의 혐의로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1484년 교황 인노센트 8세가 발표한 마녀와 마법에 관한 교서 서미스 디자이더런스 에펙티버스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교서는 마녀 사냥을 정당화하며 마녀로 의심받는 이들과 그들의 동반자인 고양이에 대한 처형을 촉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고양이와 같은 동물을 희생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고양이, 특히 검은 고양이는 악마와의 연계성 때문에 특히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은 고양이는 나쁜 징조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일부 문화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고양이 처형은 당시 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례로 고양이가 감소하면서 쥐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흑사병의 확산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흑사병은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약 13을 사망에 이르게 한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로 꼽히며 당시 사회의 미신과 공포가 어떻게 집단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도 교훈을 주며 미신이나 무지가 어떻게 대규모의 비성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역사 교육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에 대한 대규모 처형이 흑사병 확산에 미친 영향은 생태계 균형이 얼마나 미묘하게 인간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미신과 공포가 어떻게 과학적 이해와 합리적 판단을 뒤덮을 수 있는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고양이가 마녀와 연관되어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반해 행동했고 이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의 중요성과 합리적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고양이 대량 처형 사건은 또한 당시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중세 유럽 사회는 교회와 종교적 권위가 중심이었으며 미신과 마법에 대한 두려움은 광범위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마녀 사냥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같은 동물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와 가치관이 어떻게 사회적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역사적으로 믿기 힘든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 대량 처형은 당시 인간의 행동이 자연,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현재 환경 문제와 생태계 보호 논의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역사를 통해 배우고 반성하며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미신에 기반한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믿기 힘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